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파이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파이어를 하기 위해선 보통 15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15억의 순자산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 그 전에 가능은 한 일일까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해서 15억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나이가 다 차버렸을 텐데 그걸 파이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기준이 높아서 의욕이 상실되고 맙니다. 그런데 15억이 아니라 3억으로 파이어를 할 수 있다면 어떠세요? 막 만만해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의욕이 막 샘솟아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더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3억 정도만 있어도 파이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G 파이어족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던 평범했던 제가 30대 초반에 3억으로 파이어족이 되었고 현재는 4억까지 자산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업편입니다. 먼저 이 영상으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파이어족이 무슨 부업? 그냥 자본소득만으로 먹고 사는 게 파이어족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어 운동은 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파이어 운동의 본질은 원치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하여 조기 은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을 해도 파이어족은 파이어족입니다. 우리가 왜 파이어족을 하고 싶은 건가요? 하기 싫은 일 할 시간에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방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 돈으로 100만 불 정도를 모아서 은퇴하는 걸 트래디셔널 파이어라고 합니다. 파이어족 하면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그거죠. 문제는 순자산 15억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드는 건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평범한 은퇴 후 노후 대비라면 꾸준한 저축과 S&P 500 투자만으로도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기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파이어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최대한 빨리 은퇴해서 최대한 많은 자유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15억이라는 목표는 평범한 우리가 달성하기엔 너무 높아 기약이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대기업 20계열 직군에 다니고 있다면 소득이 많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자산을 모으기 쉽습니다. 높은 연봉과 절약 조합으로 1년에 4,200만원 정도씩 S&P 500에 착실하게 투자했을 때 10년 정도면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16년이면 15억까지도 달성하고요. 엄청 빠르진 않지만 30세에 취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4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충분히 15억 파이어 하는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같이 문돌이 중소기업 출신들은 월급은 적은데 생계비는 절약에 한계가 있으니 순소득이 대기업 대비 월등히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 저축과 S&P 500 적립식 투자만으론 10억, 15억 파이어보단 늙어 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그럼에도 파이어를 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여기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비행기죠. 비행기가 너무 비싸면 기차를 타면 되고 기차마저 못하면 차를 타면 되고 차도 못하면 자전거 타면 되고 자전거까지 못하면 걸어가면 되고 걸어서도 못 가면 기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로 인해 트래디셔널 파이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파이어 운동들이 등장했고 저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이어 운동을 하는 방법을 보고 하이브리드 파이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파이어족은 원치 않는 노동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여 조기 은퇴를 하는 게 목적인 거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자본소득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차피 파이어족을 하더라도 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이 원치 않은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자아실현에 속한 것이죠. 난 일 하나도 안 하고 100% 놀고 먹고만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쓸모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행복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핍이 채워졌을 때,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 관계, 자아 실현의 순으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생존이 해결되면 관계를 맺고 싶고 관계가 맺어지면 자아 실현을 이루고 싶어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존에 대한 욕구만 충족될 뿐 상위 욕구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닌데 나는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가장 행복한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행동하지 않음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족했던 휴식 욕구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충분히 쉬고 나면 다시 관계를 맺고 싶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거나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어차피 파이어족이 되더라도 자아 실현은 해야 할 텐데 겸사겸사 그거로 수입도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좋을 것 같죠? 근데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파이어 달성의 시간을 급격하게 줄여주게 됩니다. 만약 영수가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 월 30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해볼게요. 월 300만원을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한 배당소득으로 받기 위해선 SCHD와 JPQ를 5대5로 투자해서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중소기업 다녀서 월 250만원 정도 법니다. 생활비 쓰고 나면 겨우 100만원이 남죠. 그걸 다 S&P 500에 넣으면 연평균 10% 성장한다 쳤을 때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은퇴 가능한 건데 이 정도면 파이어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합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겐 S&P 500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느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영수가 자아 실현을 위한 부업으로 월 150만원씩을 벌어요. 그럼 필요한 배당소득은 월 150만원이 되고 필요로 하는 자본은 6억에서 3억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13년이면 3억이 되고 40대 초반에서 중반이 되면 은퇴가 가능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사이드 파이어라고 합니다. 사이드 잡을 활용한 파이어족인 거죠. 그런데 부업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어떨 땐 수입이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어떨 땐 적게 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업만으로 150만원을 버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럴 땐 린파이어가 되면 됩니다. 린파이어는 절약을 기반으로 한 파이어족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43만원입니다. 즉 배당금만으로도 절약한다면 충분히 생존 가능한 수준입니다. SCHD의 배당 성장 덕분에 인플레이션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 150만원 플러스 부업소득으로 파이어를 하는 거죠. 부업소득이 없을 땐 배당소득으로 버티면서요. 이걸 바로 린파이어 플러스 사이드 파이어의 조합, 하이브리드 파이어입니다. 반대로 영수의 부업이 잘 돼서 수입이 늘어나 월 3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영수는 굳이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세금이 깎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엔 성장주에 투자하죠. 연 평균 15% 정도 성장하는 나스닥에 3억을 넣은 영수는 자산이 불어나는 파이어족이 됩니다. 자산은 미국 지수에 다 넣어놓고 버는 돈을 다 써버리는 코스트 파이어죠.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린, 사이드, 코스트 파이어 조합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파이어로 영수는 평생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평범한 사람이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부업의 종류와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방법보다 중요한 건 자아 실현에 관련된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과 관련이 없다면 원치 않은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 자아 실현이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별것 아닌 것, 돈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평소에 즐겨하던 것, 돈 안 줘도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생각나는 게 전혀 없으시다면 이 영상에 나왔던 꿈 리스트를 한번 따라 작성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수익화를 해야겠죠. 좋아하는 일 자체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였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하기 좋은 부업들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크게 네이버와 티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는 국내 트래픽이 많아서 협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창 블로그 했었을 때는 제주도 여행을 비행기 티켓이랑 렌트카 비용 빼고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간 적도 있을 정도였죠. 일상에서도 블로그 협찬만으로 데이트 코스 뚝딱입니다.
직접적인 수익화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협찬료가 워낙 많다 보니 생활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면 여행 가이드, IT 기기를 좋아하시면 IT 리뷰, 영화 좋아하시면 영화 리뷰, 맛집 좋아하시면 맛집 리뷰 등등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얼마든지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애드포스트 수익도 꽤 올라서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면 금전적으로도 용돈벌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티스토리는 네이버보다 트래픽은 적지만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더 많은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로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전보다 트래픽 확보하기도 더 용이하고요. 단점은 티스토리는 네이버 블로그보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더 좁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주제의 정보성 글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부업의 꽃이라고 봅니다. 유튜브 그 자체가 부업이 될 수 있으면서 내 부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블로그보다 손은 많이 가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월등합니다. 블로그를 할 땐 광고주 응대할 때 확실히 의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만 유튜브는 갑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걸 영상으로 담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편집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낚시 좋아하면 낚시하는 모습을 담고 게임 좋아하면 게임하는 모습을 담고 여행 좋아하면 여행 다니는 모습을 담고 요리 좋아하면 요리하는 모습을 담고 내가 장사를 하면 파는 물건을 홍보하거나 장사하는 모습 그 자체를 담으면 또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의 검색 유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블로그와는 달리 유튜브는 검색 유입은 물론 홈 화면 노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걸 엄청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분야에서 내가 전국 꼴찌다 가 아닌 이상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교육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 그럼 낚시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컴퓨터를 잘한다? 그럼 컴퓨터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요리를 잘한다? 그럼 요리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노래 잘한다? 그럼 노래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나보다 그걸 못하지만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육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잖아요. 내가 조금 도와주면 돈도 조금만 받으면 됩니다. 이거로 떼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은 앞서 말씀드렸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도 되고 숨고나 솜씨당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외주입니다.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글을 대신 써줄 수 있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대신 해줄 수 있고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사진을 대신 찍어줄 수 있고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 일정을 대신 짜줄 수도 있고 등등 무궁무진합니다. 꼭 엄청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그 가치만큼만 돈을 받으세요. 부업을 통해서 떼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로 소소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일 때문에 외주를 쓰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수준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합니다. 물론 잘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주제에 외주를 써도 될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과 똑같습니다. 떼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자신이 없으시면 재능 기부식으로라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쌓아보세요. 동시에 실력도 쌓다 보면 어느샌가 단가도 올라 있을 겁니다. 이것도 숨고, 솜씨당, 재능넷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육이나 외주나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커머스입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 무언가를 팔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폰 케이스를 팔 수 있겠고요. 필기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필기구를 팔 수 있겠고요. 헬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헬스 용품이나 단백질 보충제 등을 팔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해와서 판매하는 사입,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구매 대행, 공장에 의뢰를 해서 내 브랜드를 만드는 OEM, 브랜드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위탁 판매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다 해봤던 부업들이고 저와 맞아서 쭉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내가 이거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던 거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 적도 있었고요. 평범한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업의 종류야 아주 다양하고 같은 부업이라도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꼭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도 파이어족이 되는 시간과 난이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빠른 파이어족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부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일이 되면 하기 싫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하기 싫은 일을 일로 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낫고요. 무엇보다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라 림파이어의 조건을 갖춰놓은 후 보너스로 하게 되는 거니 훨씬 더 즐겁고 좋습니다. 돈 안 받고 취미생활 할 때보다 돈도 받고 취미생활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직접 해본 것들 뿐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들이 많을 겁니다. 산책이나 자전거 좋아하면 배민 커넥트, 커피 좋아하면 카페 알바 등등. 이거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하면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취미 삼아 하는 건데 돈도 나오네 라고 생각하면 즐겁고 재밌습니다. 정말. 그래도 나는 도저히 부업할 의지가 없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파트타임을 겸하는 바리스타 파이어도 있으니까요. 목적을 위해선 좀 더 열린 생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영상은 투자편입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고 어떤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지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파이어 운동하실 친구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친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